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 출마자가 다른 지역 출마 예정자나 당원을 대상으로 모욕적 발언을 한 경우에는 윤리감찰단이 조사를 해라 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강선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출마자 또는 당원을 대상으로 당의 단합을 해치는 과도한 언사와 상대의 인격을 훼손하는 모욕적 발언은 부적절하다면서 이러한 언행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후 강선희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에 양문석 지역위원장의 수박 발언이 조사 대상이냐라는 질문에 그 사안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양문석 위원장은 전해철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 상록갑에 출마하겠다면서 수박의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그 수박의 줄기를 쳐내겠다, 그 수박 자체를 깨뜨려 버리겠다라고 말해서 징계 논란이 일기도 했었지요. 사실 대다수의 당원과 지지자분들 중에는 이 수박계 의원들 이름만 들어도 분노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그들은 단 한 번도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행동한 적이 없고 늘 뒤에서 뒤통수를 쳐왔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검찰개혁 입법을 바보 법안으로 만들어버린 것이고, 공수처 출범도 죽서서 개졌다는 비판을 받을 만큼으로 만들어버린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등 뒤에 칼을 꽂았던 것도 하나의 이유일 것이며, 지금도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에게 사퇴를 촉구하고 당을 분열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툭하면 자당 의원들을 겨냥해 또는 민주인사들을 겨냥해 내부 총질을 마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자들은 그들을 민주당 의원의 탈을 쓴 국힘당의 밀정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까지 품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차기 총선 공천에서 반드시 낙선시켜야 한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고, 양문석 위원장 역시도 지지자들과 같은 맥락에서 저와 같은 발언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윤리감찰단의 조사라고 지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예민한 공천 문제 앞두고 수박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일은 자칫하면 또 다른 당내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논란이 일기 전에 사전에 차단을 해서 정정당당한 공천 경쟁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로서의 일을 잘 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 수박개들을 심판하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잘 해주실 거라고 봅니다. 양문석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저는 크게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수박개들 때문에 우리가 분노를 냈습니까? 그래서 양문석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만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는 굳이 그러한 표현까지 하지 않으셔도 우리 시민분들께서 그동안의 활동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큰 힘을 실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수박이라는 표현이 왜 인격 훼손이고 모욕적 발언인 걸까요? 지지자들을 겨냥해서 정치 훌리건이니 개딸이니 강성 팬덤이니 라고 하는 것은 괜찮은 겁니까? 여튼 이 지지자들을 향해서 이상한 단어를 쓰면서 도발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도 윤리감찰을 지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민주당 혁신위원장 후보군에 최종적으로 3명의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 그리고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최종 후보군으로 추렸습니다. 당 관계자는 3배수로 압축되었다고 해도 당사자들의 수락이 필요하다. 늦어도 내일 12일까지는 확정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개파 간의 갈등에서 객관적인 위치에 있으면서도 민주당의 혁신에 뼈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사들 중심으로 후보군을 추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김태일 전 총장은 민주당 등 야권의 쇄신 논의 때마다 단골 인사로 참여해온 정치학자라고 합니다. 2005년 열린우리당 비대위, 2010년 민주당 개혁특위 자문위,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준비단에서 활동을 했고, 2017년에는 국민의당 혁신위원장을 지냈고,
정근식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을 했으며, 김은경 교수는 금감원 최초로 여성 부위원장을 지냈고 2015년 당시에 문재인 대표가 이끄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무 감사위원으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정근식 교수를 제외한 두 후보는 이재명 대표와 별다른 연관성이 없다고 합니다. 정근식 교수는 이재명 대표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법원 선고를 앞둔 2019년도에 경기지사 당선 무용을 선고한 2심이 부당하다면서 교수와 연구자 243명이 낸 탄원서에 그 이름을 올린 바 있다고 합니다. 누가 선출이 될지는 오늘 중으로 결정이 날 텐데, 진정으로 혁신다운 혁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인물이 선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정근식 교수가 되면 수박계들은 또 불만을 터뜨리게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었다가 검찰의 기소수사 분리 법안에 반대하면서 사실상 복당을 거부하고 탈당한 이 무소속 양양자 의원이 26일에 창당을 한다고 합니다. 양양자 의원을 발탁한 사람이 누구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수박계들의 움직임이 서서히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 현직 의원들 중에는 같이 참여할 사람이 없을 것 같고, 아마도 공천에서 탈락한 인물들이 차후에 합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누가 되었던 간에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한 창당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세간의 이목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괴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아들을 뇌물 공범으로 입건을 하고 또 부인에 대해서는 소환을 통보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아들은 쌍방울 계열사인 연예기획사에서 2020년 10월부터 11개월 동안 일하면서 월급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았지만 출근은 14차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쌍방울이 아들에게 지급한 이 월급을 사실상 이전 부지사를 보고 준 불법 자금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들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하자 이전 부지사의 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했지만 이전 부지사의 부인 역시도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와 엮으려 했던 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가 잘 안 풀리나 봅니다. 가족들까지 다 건드리는 걸 보니 말입니다. 50억 퇴직금도 무죄를 받는 세상에 11개월 동안 받은 월급 2천만 원이 불법 자금이라, 이거 불법 자금 치고는 너무 옹졸한 금액 아닙니까? 여튼 이들의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수많은 압수수색에도 증거 하나 못 건진 윤석열 검찰들이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참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